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 도쿄의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눈부시게 푸른 빛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흩날리는 벚꽃 잎사귀 사이로 현대적인 주택가의 고즈넉한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에는 과거 거대한 비극을 이겨낸 영웅들의 영혼이 평화롭게 숨쉬고 있습니다. 카마도 가문의 후손인 카나타는 조용히 침대 위에 누워 눈을 깜빡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묘한 기시감 속에서 깨어나곤 합니다.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킨 카나타는 단정한 교복 셔츠의 단추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한편 거실에서는 그의 동생인 스미코가 가방을 챙기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미코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환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으로 달려갑니다. 카나타가 방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오자 스미코는 오빠를 향해 크게 소리칩니다. 그녀는 오늘따라 날씨가 너무 좋다며 얼른 학교에 가자고 재촉합니다. 카나타는 말없이 신발을 신으며 동생의 넘치는 에너지를 묵묵히 받아내고 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현관문을 열고 눈부신 바깥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딛습니다. 문을 나서자마자 시원한 아침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흔들고 지나갑니다. 스미코는 가방끈을 꼭 쥐며 최근 들어 자주 꾸는 이상한 꿈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것은 사방이 온통 어둡고 무서운 괴물들이 가득한 곳에서 누군가와 싸우는 꿈이었습니다. 카나타는 동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아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무덤덤한 표정으로 돌아와 단순한 개꿈일 뿐이라고 대꾸합니다. 스미코는 볼을 부풀리며 진짜 생생한 기억 같다며 오빠의 반응에 투정을 부립니다. 이 평화로운 대화 속에는 과거 목숨을 바쳐 세상을 구한 조상들의 흔적이 녹아 있습니다. 탄지로와 카나오가 그토록 바랐던 혈기 없는 세상이 바로 지금 눈앞에 구현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어느덧 주택가를 벗어나 더 넓은 대로변을 향해 걸어갑니다. 길가에 핀 작은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지나가는 학생들을 반겨줍니다. 스미코는 다시금 진지한 목소리로 우리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숯을 구워 팔던 선조들이 칼을 들고 세상의 악과 맞서 싸웠다는 전설입니다. 카나타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증조 할아버지가 남긴 소설 같은 일기장일 뿐이라며 선을 끕니다. 그러나 그의 기억 한편에도 귀살대라는 이름이 기묘한 울림으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사람은 신호등 앞에 멈춰서서 초록불이 켜지기를 묵묵히 기다립니다. 신호등이 바뀌자 스미코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횡단보도에 흰 선을 밟으며 건너갑니다. 카나타는 여전히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동생의 뒤를 따라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과거 대지에 피를 흘려야 했던 선조들의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잔혹한 혈귀의 위협이 사라진 세상에서 그들의 후손은 비로소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스미코는 문득 길 건너편에서 걸어오는 다른 학교 학생들의 무리를 발견하고 눈을 빛냅니다. 그녀는 저 멀리서 걸어오는 사람들에게서 무언가 낯익은 기운이 느껴진다고 중얼거립니다. 카나타는 그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려 멀리 보이는 인파를 가만히 응시합니다. 그 순간 그의 뇌리 속으로 수많은 전생의 인연들이 불꽃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 다시 맺어진 거대한 운명의 고리입니다. 아침 햇살은 점차 고조되며 도쿄 시내 전체를 따스한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카카도 가문의 핏줄을 이어받은 두 청소년의 대화는 이제 또 다른 인연의 증언으로 이어지려 합니다. 저 멀리 노란색 머리를 한 기묘하고도 친숙한 남매의 모습이 어렴풋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오래된 책 한 권이 바람에 넘겨지며 기묘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두 가문의 운명이 마주치기 직전의 묘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바람에 넘겨진 고서적의 책장 사이에서 한 장의 오래된 먹글씨가 요시테루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그것은 아가츠마 가문의 시조인 제니츠가 평생을 바쳐 꼼꼼하게 기록해둔 귀멸 기정공의 원본이 분명했습니다. 토오코는 동생의 등짝을 거칠게 후려치며 학교에 늦을 시간이라고 매섭게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요시테루는 눈물 가득한 눈으로 책에 적힌 조상들의 처절했던 사투를 가만히 어루만집니다. 그 책 속에는 한때 번개의 호흡을 구사하며 번개처럼 세상을 가르던 청년의 눈물겨운 고백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위신을 마주할 때마다 온몸을 떨며 도망치고 싶어 했던 솔직한 공포가 행간마다 묻어납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에 적힌 글귀는 동료들과 함께 지켜낸 평화로운 미래에 대한 굳은 확신이었습니다. 요시테루는 마침내 책을 덮고 창밖으로 펼쳐진 평화로운 도쿄의 푸른 하늘을 지그시 올려다봅니다.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평범하고 소중한 아침을 바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토오코는 문을 거칠게 열고 앞장서며 오빠를 두고 먼저 뛰어갈 기세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걷는 골목길 구석구석에는 과거의 무거운 흔적들이 완전히 지워져 있습니다.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귀에 익은 우렁찬 소리와 함께 순찰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섭니다. 치차 안에는 전생의 바람의 호흡으로 혈기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사내미를 쏙 빼닮은 경찰관이 타고 있습니다. 그는 난폭 운전을 일삼는 오토바이를 향해 확성기로 무시무시한 호통을 치며 험악한 인상을 씁니다. 그 옆자리에는 그를 진정시키며 서류를 정리하는 동생 개냐를 닮은 젊은 동료 경찰이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전생에는 결코 서로를 향해 웃어주지 못했던 형제가 마침내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세상을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토우코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전생에 기억이 없는지 그저 멋진 경찰관들이라며 감탄을 터뜨립니다. 요시테루는 그 경찰관들을 빤히 바라보며 제니치의 책에 적혀있던 상처투성이 검사들의 실루엣을 떠올립니다. 다시 발걸음을 옮겨 도착한 역 앞 광장에는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활기차게 뒤섞여 있습니다. 광장 모퉁이에 한 세련된 카페 테라스에서 낯익은 3명의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 수령선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해야 했던 린코와 사비토의 영혼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가혹했던 선별시험의 고통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저 평범하고 천진난만한 어린 시절을 온전히 누리는 중입니다. 그들 옆을 지나쳐 유치원 버스에 오르는 어린아이들의 무리 속에서 우렁찬 기합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전생의 암주로서 묵직하게 귀살대를 이끌었던 교메이가 이제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유치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덩치와 어울리지 않는 부드러운 미소 속에서 생명을 향한 그의 깊은 자애심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요시테루는 이 수많은 인파 속에서 흘러넘치는 행복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받아 적기 시작합니다. 토우코는 육교 위를 달리며 저 멀리 교문이 보인다고 오빠의 소매를 강하게 잡아끕니다. 육교 아래 대형 전광판에는 세계적인 식물학자로 성공한 한 청년의 뉴스 인터뷰가 대대적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생에 멧돼지 탈을 쓰고 야생을 누비던 이노스케가 현대의 푸른 피안화를 발견해 낸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거칠고 가공되지 않았던 그의 야성이 이제는 인류의 지평을 넓히는 찬란한 지성으로 다시 피어난 순간입니다. 요시테루는 전광판을 스치듯 지나치며 세상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신비로운 운명을 실감합니다. 학교 정문 앞 가로수 길에는 흩날리는 벚꽃잎들이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융단을 깔아두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나란히 걸어가는 2명의 여학생이 장난스럽게 서로의 가방을 치며 웃음소리를 퍼뜨립니다. 전생의 나비저택에서 수많은 부상자들을 치료하며 눈물을 흘렸던 시노부와 카나에를 똑 닮은 후손들이 분명합니다. 이제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아닌 평범한 학창시절의 낭만 속에서 끊임없는 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시테루는 그 모든 평화가 제니츠가 남긴 기록이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는 완벽한 증거임을 깨닫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거칠게 멈춰섭니다. 치차 문이 열리며 짙은 선글라스를 낀 위압적인 실루엣이 천천히 밖으로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의 옷깃 사이로 언뜻 보이는 기묘한 문양은 과거 귀살대를 위협했던 절대적인 어둠을 연상케 합니다. 선글라스를 벗은 그의 차가운 눈동자가 요시테루가 안고 있는 오래된 서적을 정면으로 매섭게 겨냥합니다. 서적을 매섭게 노려보던 의문의 남자는 이내 낮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립니다. 요시테루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서둘러 걸음을 옮겨 혼잡한 인파 속으로 몸을 숨깁니다. 카메라는 번화한 도심의 소음을 지나 조용한 골목길 깊은 곳에 위치한 오래된 아틀리에로 향합니다. 그곳의 어두운 작업실 안에는 오직 한 여인의 초상화만을 끊임없이 그리는 화가가 홀로 서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마모토 유시로이며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직 한 사람만을 기억해온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그의 붓끝이 섬세하게 움직일 때마다 캔버스 위에는 보랏빛 등나무꽃 문양이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그림 속 여인은 부드럽고도 가슴 아픈 미소를 지으며 무한한 자애로움을 온 세상에 발산합니다. 유시로는 타마요가 남긴 인간성의 숭고한 가치를 예술이라는 형태로 현대사회에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정체불명의 천재 화가라 부르지만 그의 모든 예술은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진혼곡입니다. 푸른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새들의 울음소리와 함께 장면은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는 현대의 등굣길로 바뀝니다. 흩날리는 벚꽃 잎 사이로 교복을 단정하게 입은 수많은 학생들이 웃음꽃을 피우며 걸어갑니다. 저 멀리 전생에 지독했던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난 소년과 소녀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대화를 나눕니다. 과거에 참혹했던 전장과 혈기의 위협은 이제 이 아이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작가는 이 평범하디 평범한 등굣길 풍경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아주 정밀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연출합니다. 귀살대원들이 목숨을 바쳐 그토록 갈망했던 미래가 바로 이 평화로운 일상이라는 점을 다큐멘터리는 강조합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선 아이들의 얼굴에는 과거주들의 비장했던 그림자가 아닌 청춘의 활기만이 가득합니다. 초록색 신호가 켜지자 아이들은 일제히 횡단보도를 건너며 각자의 소소한 일상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저 멀리서 걸어오는 한 소년의 가방에는 과거의 상흔을 치유하듯 귀여운 장식품들이 매달려 찰랑거립니다. 그 옆을 스쳐 지나가는 여학생들은 어제 보았던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야기로 연신 웃음보를 터뜨립니다. 과거의 비극적인 사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제 오롯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후손들의 모습입니다. 화면은 다시 적막감이 감도는 유시로의 아틀리에 내부를 깊숙이 비추며 분위기를 환기합니다. 유시로는 완성된 초상화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타마요의 이름을 부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의 눈가에 고인 작은 눈물 방울은 100년의 세월 동안 퇴색되지 않은 절대적인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부여된 불사의 삶이 비극이 아니라 그녀를 영원히 증명하라는 축복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작업실 한편에 놓인 작은 탁자 위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골동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외로운 불사의 화가와 달리 바깥 세상의 시계 바늘은 무자비할 정도로 빠르게 미래를 향해 달려갑니다. 다시 활기찬 학교 교정으로 돌아와 점심시간을 맞이한 아이들의 유쾌한 소음이 대기를 가득 채웁니다. 매점을 향해 달려가는 남학생들의 건강한 발걸음은 생명력 가득한 현대의 에너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누군가는 도서관 창가에 앉아 평화로운 바람을 느끼며 문학 서적을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이 평온함은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눈물 위에서 간신히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꽃송이와도 같습니다. 본 다큐멘터리는 이 지점에서 과거의 가혹한 전장과 현재의 평화를 대조적인 연출을 통해 시각화합니다. 전생의 영혼들이 마침내 도달한 이 세상은 더 이상 상처받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구원의 장소입니다. 유시로는 작업실의 큰 창문을 열어젖히고 불어오는 따스한 도심의 바람을 온몸으로 맞이합니다.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는 동료들이 마침내 행복해졌음을 직감합니다. 비록 자신은 이 영원한 평화 속에서 홀로 이방인으로 남았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합니다. 소년들과 소녀들은 학교 일과를 모두 마치고 노을빛으로 물드는 거리를 따라 집으로 향합니다.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은 과거 그들이 흘렸던 붉은 피가 아닌 내일의 희망을 약속하는 대자연의 축복입니다. 카마도 가문의 후손들이 사는 집의 현관문이 열리며 익숙하고 따뜻한 불빛이 흘러나옵니다. 아이들이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벽면에 소중하게 걸려있는 커다란 액자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어스름한 조명 아래 액자 속 유품이 기묘한 빛을 뿜어내는 순간 문득 집안의 모든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지집안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카마도 가문의 거실 한 구석에 걸린 오래된 액자가 희미한 빛을 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액자 속에는 수많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낸 푸른색 하우리의 조각과 낡은 귀걸이가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라 먼 과거의 세상을 위협하던 혈귀들과 목숨을 걸고 싸웠던 위대한 투쟁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수많은 대원들이 밤하늘 아래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갔고 그들의 외침은 역사 속으로 조용히 묻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 덕분에 마침내 혹독한 겨울이 지나가고 태양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평화로운 현대사회가 도래했습니다. 이제 그 잔혹했던 싸움은 더 이상 비극이 아니라 후손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는 든든한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작가가 최종화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대의 풍경은 단순한 해피엔딩을 넘어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을 의미합니다. 카마도 가문의 거실을 비추는 아침 햇살은 과거의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듯 벽면의 액자를 눈부시게 감싸았습니다. 이 액자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시대를 초월하여 연결된 영혼들의 강인한 유대감이 가슴 깊은 곳까지 전달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귀멸의 칼날이라는 거대한 서사의 중심에는 항상 인간이 가진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감정인 가족애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혈귀들은 영원한 삶을 갈구하며 타인의 생명을 빼앗았지만 정작 그들이 얻은 것은 끝없는 고독과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반면 유한한 삶을 살았던 인간들은 서로를 위해 목숨을 바치며 정신적 유산을 다음 세대로 온전히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품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이며 생명의 연속성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다시 태어난 주들의 모습은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평범한 행복을 누리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더 이상 검을 잡고 피를 흘릴 필요가 없으며 오직 자신들의 꿈과 일상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구원은 단순히 영혼이 다시 태어난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흘린 눈물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잡하고 차가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종종 인간성이 가진 소중한 가치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멸의 칼날은 그런 우리에게 타인을 향한 자비심과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일깨워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탄지로가 보여주었던 무조건적인 친절과 혈기들에게조차 건네던 슬픈 위로는 현대인들의 메마른 감성을 따뜻하게 자극합니다. 카마도 가문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집의 마당에는 계절에 맞춰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여 평화로운 풍경을 더해줍니다. 가만히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들을 보고 있으면 치열했던 과거의 기억마저 이제는 하나의 아름다운 전설로 정착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작가는 영원한 봉인이나 절대적인 신의 힘이 아닌 오직 인간의 유대감만으로 거대한 악을 물리치는 서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최종화가 주는 감동은 그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보다 우리의 현실에 더욱 가깝고 진정성 있게 다가옵니다. 비록 소중한 이들을 잃었던 상처는 지울 수 없지만 그 상처 위에서 피어난 평화이기에 현재의 소소한 일상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거실 벽면에 걸려있는 액자 너머로 후손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지나 저 멀리 골목길까지 은은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 활기찬 소리야말로 과거의 영웅들이 그토록 듣고 싶어했던 세상의 아름다운 멜로디이자 승리의 찬가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큐멘터리 분석을 통해 작품이 숨겨둔 진정한 가치와 인간성 회복에 대한 깊은 고찰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살대의 칼날은 혈귀의 목을 베는 도구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수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호의 마음은 고스란히 이어져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이 이야기는 완벽한 결말을 맺으며 팬들의 마음에 영원한 여운을 남깁니다. 액자 속 귀걸이에 새겨진 태양 문양은 마치 살아 움직이듯 현대의 밝은 조명 아래에서 다시 한번 찬란하게 빛납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밤의 공포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끝없는 평화와 반짝이는 생명들만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전생의 모든 아픔을 잊고 환하게 웃는 후손들의 미소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정서적 안도감과 클로저를 느끼게 됩니다. 위멸의 칼날이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은 단순한 만화의 재미를 넘어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입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서로를 믿고 연대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거대한 어둠도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탄지로와 동료들이 증명해 보인 인간성의 승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한 불꽃으로 타오를 것입니다. 카마도 가문의 오래된 액자는 이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찾아온 평화를 온전히 누리는 듯한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비극적인 사명마저 아름답게 종결된 지금 이 순간이 작품이 도달한 최고의 목적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그들의 처절했던 투쟁과 마침내 찾아온 눈부신 평화를 마음 깊이 오랫동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귀멸의 칼날 최종의 분석 다큐멘터리를 모두 마치며 영원히 빛날 생명의 대단원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합니다.